You're the night sky trying to make me see your stars, but the dark gets lonely. Now I see violet, I can feel silence. 안녕하세요. 코오롱 모터스 BMW 분당 전시장 BMW 지니어스 김동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30E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두 대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파이토닉 블루 색상의 530E와 블랙 사파이어 색상의 530E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파이토닉 블루 색상의 530E는 초기 생산형 모델이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530E 블랙 사파이어 색상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옵션 강화 모델입니다. 초기형 생산부터 옵션 강화 모델까지 어떤 내관 및 외관 차이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보고 계시는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을 추가해서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모델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하단부 에어덕트가 3분할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서 좀 더 스포츠성을 더해서 차가 더 날렵해 보이고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530E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 강화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모델보다는 좀 더 옵션 강화가 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파란색 라인으로 위쪽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초기 모델보다는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옵션 강화 모델에서의 충분한 매력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 먼저 보시겠습니다.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더블 스포크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고, 스포츠 모델답게 더블 스포크 안에 있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고, 럭셔리 모델답게 좀 더 촘촘한 휠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사이드 가니쉬 위에 M 배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 후면부를 보시면 반사등 아래에 크롬 라인 일자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럭셔리함을 더 추가했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 하단부 리어 범퍼 쪽이 2분할로 나뉘어진 디퓨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530E의 트렁크 모습입니다. 530E 트렁크는 총 용량 410L로 기존의 5 시리즈의 530L 용량보다 적어진 용량입니다. 왜냐하면 트렁크 하단부에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렁크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530E는 트렁크가 많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 브랜드 대비 좀 더 깊숙하게 위치한 트렁크 구조와 타 브랜드 대비 턱이 져 있는 구조 대신에 유동적으로 트렁크 층을 선택할 수 있는 5 시리즈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걱정하실 때도 조금 더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시리즈 뒷좌석입니다. 5 시리즈는 비즈니스 세단인과 동시에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뒷좌석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 키가 정확히 182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매우 넉넉한 편이죠. 주먹 한 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무릎 공간과 하단부 시트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점, 그리고 제가 엉덩이를 뒤에 꽉 붙여서 등 뒤로 됐을 때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뒷좌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있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뒷좌석 등받이 각도는 안정상의 문제도 있고 등받이를 기댔을 때 좀 더 안락하게 안기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자세가 정자세라기보다는 조금 뒤로 젖혀져 있는 각도이기도 하고, 머리를 기댔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30E M 스포츠 모델과 럭셔리 내 외관 비교를 모두 마쳤는데요.
내외관 비교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5302 럭셔리 옵션 강화 모델을 시승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제 시승을 도와주실 코오롱 모터스 BMW 분당 지점의 윤동욱 주임님이십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당전 시장의 윤동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윤동욱 주임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비교회 때 보여드렸던 5302 파이토닉 블루 차량의 실차주이십니다.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나름의 주행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시승을 하시면서 5302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승 코스는 코오롱 모터스 분당 지점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이마트 광주 지점 이마트로 찍고 오는 총 왕복 36km의 코스를 돌아볼까 합니다. 연비 측정과 시승을 하면서 5302에 대해서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차량을 탑승해서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02 차량을 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날이 굉장히 좋죠, 주임님? 아, 날씨도 좋고 아주 네,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더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운 만큼 에어컨도 간헐적으로 최저 온도 16도로 맞춰놓고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차량의 연비에 관해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M 스포츠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럭셔리가 부드럽긴 하네요. 이게 뭐 5302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동일하긴 하지만 이제 휠 사이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실제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차주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5302 차량의 재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520i나 530i랑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동일한데 이제 파워트레인만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일단은 파워트레인이 다른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엔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는 점, 그 점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진만 따지면은 184마력이 나옵니다. 520i랑 동일한데요. 이제 시스템 출력, 그러니까 전기 모터까지 포함한 출력이 292마력에 42.8토크가 나옵니다. 사실 M550i나 M5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반 모델 중에서는 출력이 제일 높아요. 출력이 제일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라든지 또 이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나올 거고, 전기로만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보통 45km 정도 됩니다. 45km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발 컨트롤이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야 뭐 더 먼 거리를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이브리드는 발 컨트롤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편하게 주행을 하고 평상시 일상 주행하시는 것처럼 주행하시면은 연비는 어차피 동일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배터리 용량이 12.5kW 정도 되는데 키로수가 45km 정도 되거든요. 전기로만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네.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수원에서 분당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면은 한 55km 정도 이제 키로수가 나오는데 진짜로 발 컨트롤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제 왕복하는 출퇴근 거리는 전기로만으로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운전을 하시면은 처음에야 뭐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밟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반자율 주행 쓰면서 이제 좀 천천히 운행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종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생각하시는 플러그 하이브리드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쉽게 말해서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하고 전기차를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휘발유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놓고 전기차의 장점도 살려놓으면서 현재로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고객들께서도 이제 키로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충전하는 시설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기차 사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거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로 가는 키로수도 생기고, 그리고 전기로 가는 키로수가 전기를 다 사용하더라도 휘발유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딱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조금 고민들을 완충한 모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중간 모델이니까 뭐 장점만 모아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530e가 이제 530i랑 비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직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충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530i와 530e의 현 시점에서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내연기관하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연비.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i도 이제 복합 연비가 12km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고 출력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근데 사실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엑셀을 세게 밟거나 좀 급가속, 급정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연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 당연히 동일하게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전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키로수가 많지 않거나 지금 당장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키로수가 많지 않거나 하면은 부담 없이 이제 급가속하거나 급정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운전하시면서 부담이 그래서 없다. 부담이 좀 연비에 적다.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그 그런 부분은 부분들이 좀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 요즘 최근에 또 유류세가 상당하잖아요. 또 기름값도 엄청 높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530i보다는. 확실히 일단은 제가 이전 차량이 이제 가솔린 차량이었는데 가솔린 차량 탈 때보다는 훨씬 연비라든지 이제 유지비 면에서 훨씬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물론 기름값을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BMW 타시면서도 기름값이 걱정하시는 분이 또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게 매력적인 모델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53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중에서도 M 퍼포먼스 차량을 제외하고는 최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530i에는 레이저 라이트라든지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가 있는데 네, 530e에는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최상위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요즘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도 안 나오는 시기에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 좋죠.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모델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프로모션이 좋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출고하실 때 최종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랑 소프트 클로징만 들어가도 옵션 값만 해도 쉽게 생각해서 3,400만 원 차이인데 실제로 출력이라든지 연비도 좋다.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상위 모델이면 되고 확실하고 그리고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530e가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이긴 한데 이제 530i는 엑스드라이브 그러니까 4륜이 나오는데 530e는 왜 후륜만 지금 채택돼서 나오는지도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X5 45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엑스드라이브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상 S5는 SUV잖아요. 그렇죠. SUV다 보니까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넉넉하게 나오는 공간이 모두 이제 배터리 이제 셀 크기랑 용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용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엑스드라이브를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친환경적으로 탈 수가 있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530이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엔진이라든지 모터에서 나오는 힘이
4바퀴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4바퀴로 배분이 됐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친환경 차량으로서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비라든지 뭐 출력도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연비랑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네. 생산을 하는 차량인데,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대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전기차 시대는 오게 될 거고, 지금도 이제 충전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차량들 자체가 전기차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번 연도에 i3를 2대를 팔았는데, 한 분은 이제 전기차를 계속 타오시던 분이라서 좀 이미 적응이 되셨던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전기차가 아예 처음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을 제가 출고를 해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린 게, 전기차를 타셨던 분은 연락이 안 오세요. 특별히 뭐 차량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충전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락이 안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 제가 연락 받아서 고객님 충전기는 이걸로 충전하시면 되고, 뭐 어디 가서 충전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충전하면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내용들도 갑자기 나와요. 질문들 중에서 네. 이제 가정용 충전기가 저희가 같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가정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론 비상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누진세가 붙어요. 누진세. 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아니면은 네.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비상용으로 사용하셔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타다가 갑자기 전기차로 바뀌면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네.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했을 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 그렇죠. 있다. 어쨌든 전기차로 나중에는 바뀌게 되겠지만, 나도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전기차 키로수 때문에 뭐 장거리도 못 가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상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장점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당연히 연비랑 출력이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km 정도를 이제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뭐 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뭐 정속 주행도 하게 되면은 50km 이상이 나올 텐데, 제가 그냥 일상 주행도 하고 좀 뭐 기분 좋으면 좀 밟아보고 해도 이제 도착할 때쯤, 집에 도착할 때쯤 마지막에 이제 좀 휘발유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유를 하고 가득 주유를 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연비가 한 30km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시설만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연비 30km는 그냥 가볍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리터당 30km 말씀하시는 거죠? 리터당 30이죠. 이게 상당한데요. 리터당 30km면은 거의 기름을 안 넣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 차는 기름이 46리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주유를 가득하고 나중에 이제 바닥까지 써봤을 때 총 키로수가 12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은 46리터 넣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매일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제 충전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한 건데 1200km 정도 타더라고요. 1200이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인 것 같은데. 왕복을 하고도 남는 키로수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 걱정에서는 진짜 부담이 전혀 없겠네요. 정말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이죠. 출력하고 연비죠. 연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를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출력 부분에서 보셨을 때 이제
전기차 이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키로수다 보니까 출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출력은 일반 모델들 중에서는 5 시리즈 중에 가장 높습니다. 뭐 당연히 M 퍼포먼스 차 M550i라든지 M5 같은 모델들은 뭐 이거보다 훨씬 이제 출력이 높겠지만 그 차량은 일단 고급 배기량 차량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2000cc 엔진에다가 그리고 전기 모터만을 추가했는데도 일반 520i라든지 530i보다 출력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배기음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제로 배기 5.9초 5.9초면은 웬만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주행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진 배기음도 어느 정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 모드로 갈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매력과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해서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은 M 퍼포먼스 차량 못지않은 이제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다는 매력. 두 가지 매력을 기분에 따라서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장점은 전기로 주행하다가 휘발유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질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휘발유로 변경되는 이제 구간이 많은데요. 사실상 고속 주행할 때는 몰라요.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쵸. 저도 지금 530을 많이 타지만 엔진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소리만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 이게 이제 체감이 돼야 나는 건데. 맞아요. 저 체감이 되고 내가 엑셀을 이 정도 밟았으니까 휘발유가 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네. 일반적으로 소리만 듣고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질감이 거의 없구나. 네, 사실상 옆에 눈 가리고 앉혀놓고 네. 주행을 해도 네. 모를 것 같습니다. 장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영상 촬영하는데 장점만 얘기해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것 같습니다.